자,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색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색채 심리를 왜 배웁니까? 써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색채 심리학. 자,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 색채 심리학을 배운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떻게 써먹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오늘 그 색채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색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색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색채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절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조절이란 말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바로 우리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 바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조절은 뭐냐, 그러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뭐라고요?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색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조절한다는 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 조절은 곧 색채 디자인이에요. 색채를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색채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색채 심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색채 심리를 이용해서 색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 1교시는 조색 시험을 보고 2교시는 배색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그 배색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색채 조절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주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색을 어떻게 쓰면 되니? 네가 한번 제안해봐, 조절해봐, 디자인해봐. 이게 바로 2교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채 조절이라는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색을 아무 생각 없이 무기획 그냥 쓴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색을 사용할 때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어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30년에 미국의 디퐁사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자,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성질을 근거한다. 왜냐하면 이제 색이, 자, 색채 심리에서 우리가 색 경험, 우리가 색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어떤 그 색채 심리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빨간색을 위험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이 빨간색이 보통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그 피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라는 빨간색과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 물리, 생리학적 그러한 특성과 근거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좀 과학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자 그랬어요. 과학은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이죠. 어떠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남들이 다 납득할 만한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을 조사해서 근거를 들이대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무조건 떼쓰고 그렇거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주관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로 그 다음에 색채 관리의 조화, 심리학, 생리학, 조명학, 미학 등을 고려한다. 자, 디자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학제적이다. 학제적인 것은 다양한 학문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정치, 사회, 문화, 경제라는 환경과 다양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이 함께 버무러지는 비빔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절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조절의 시작은 1930년 디퐁사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과거에도 쭉 가보면 색을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죠. 어떤 거예요? 왕이 황금색을 입거나 보라색을 입는 것도 나름대로 색채 조절이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들도 하나의 색채 조절의 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색채 조절을 왜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냐? 일단은 색을 조절하는 것은 어떠한 색을 조절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찬가지 중심인데, 요 사람이 집단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서 지 이익을 다 따져가면서 지 거 하면서 자기 것을 하면서 너도 좋아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맞도록 해주는 거 조절이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색 하나 가지고도 색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디자인할 때 색만 조절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그 형태를 볼 때 가장 눈에 먼저 띄고 지각하는 게 색이에요. 그 다음 색을 보고 형태를 보고 질감을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를 우리가 사람들이 결정하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영역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색채 조절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눈, 특히 시각적인 역할을 하는 눈의 피로도도 상당히 적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생활의 활력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업의 능률, 효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도도 높아지면 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꼭 어떨 때 생기죠?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래서 하나의 실수가 계속 되는 것은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반대로 머피의 법칙 반대로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사고라든가 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도 잘하게 되니까 그만큼 청결도도 높아지겠죠. 그죠? 청결함도 높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또 상당히 쉽고 그만큼 또 비용적인 부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이것은 좀 기본적인 아주 기본이죠. 색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런 목적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색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간의 뭘 추구하는 거죠? 행복 추구다. 결국 뭐야? 디자인이죠, 디자인. 색채 조절은 곧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 색채를 조절한다. 그럼 색채를 조절해주는 분야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많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제 주로 이제 공간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파트의 것들,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든가 공장, 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거기에만 조절하지 않죠, 그죠?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색채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색채 심리를 근거로 해야 되고 색채 심리는 무엇을 근거로 한다? 조사를 근거로 하고 조사는 또 자료라고 얘기했겠죠. 아, 선생님이 색채 심리 파트, 특히 이제 마케팅까지 이야기 되겠지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해도 요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서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색채 조절의 목적이면서 색채 조절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색채 조절은 곧 디자인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채 조절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뭐 되게 많죠.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제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색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활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조절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환경 디자인 파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절하기가 뭐 꼭 환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시각, 제품, 환경,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많이 출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과 공장의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때 색채 계획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그 수술복은 어떤 색이다? 청록색이다.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록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죠. 또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수술실에 대해 어떤 특징이라든가 의사들도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대도 안 되는 자기의 대도 안 되는 경험을 갖고 앉아가지고 대충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청록색은 일단 수술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 피를 보잖아요. 그죠? 빨간색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그것도 막 보통 막 4시간, 10시간씩 막 이런 수술할 경우에는 더욱더 눈의 피로를 고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자꾸 보다 보면 V잔상이라 해서 청록색이 아른거리는 그런 잔상도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색 관계로 눈에 청록색으로 인해서 빨간색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청록색의 수술복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런 걸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의사인데, 자, 특히 이 황달이라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전체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변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황달 같은 경우는 큰 병이 올 때 많이 걸려요. 백혈병이 막 이런 거. 우리 제 아는 뭐 후배도 황달이 와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여하튼 황달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백혈등 아래서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진단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휴식하고 싶을 때 아주 조명을 다 켜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약간 어둡게 해놓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약간 어두운 조명과 시원한 색은 휴식을 요하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의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병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배색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그 상황에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의 대기실이나 복도는 700럭스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다. 조도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대기실도 마찬가지 좀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죠?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둡지 않은 대충 700럭스.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700럭스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적절한 조도는 대충 700럭스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크림색을 벽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란 말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것은 좀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공통된 어떠한 그 지식, 상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림색이라는 것은 이제 먼설교로 5.5YB인데 이 YB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YB가 보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B라는 말은 하나의 고유 생명법이에요. 그래서 크림색이라는 말은 약간 블루 기미가 있는데 노란 기미가 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의 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명도 정도의 뭐 3.5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꼭 크림색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또 휴식을 요하는 환자나 또는 만성 환자가 같이 장시간, 그러니까 휴식을 요하는 환자이면서 또 만성, 오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짜증이 많죠. 그죠? 그런 장시간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 병실은 녹색이나 청색이 적합하다. 예, 그냥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예, 이건 색만 얘기하는 거니까 녹색 비비드? 선배 그건 아니고 이제 색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녹색과 청색이죠. 물론 톤은 약간 이제 뭐 어둡거나 밝아지는 건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병원이나 역 대합실의 배색 중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색은 청색 계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루함이 뭐예요? 시간이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가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또 100%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조절을 할 때는 조건들을 봐야 돼요. 어떠한 조건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왔었다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 상황,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색채 조절 예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하면 공장에 관련한 예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장 그러면 이제 다양하죠. 공장도 종류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 어떤 상황을 주고 조건을 준 다음에
요 상황에 맞는 공장에서는 어떤 색을 배색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이죠. 조절해보세요. 디자인해보세요. 감성 배색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조건이 마음에 들뜨게 하거나 눈에 피로를 주는 강렬한 대비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공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교적 장시간 같은 그 기능적인 단순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의 피로를 좀 줄이는 그런 배색이 이건 누가 얘기해도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위험한 부분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식별이 잘 되는 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죠?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안전색채를 사용한다든가 위험 표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공장 안에서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한 그런 색채 조절도 필요하겠죠. 자, 좁은 면적은 좀 시원하고 넓게 보이려고 밝은 색을 적용해 본다. 색 가지고도, 그러니까 밝기 가지고도 넓게 보일 수도 있고요. 색 가지고도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다양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작업장에서는 한색 계통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무조건 또 한색만 써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원하고만 하자고 한색 쓰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조건에 따라 달랄 수 있지만 비교적 덥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좀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색 계통의 색을 배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작업장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밝은 색으로 도장하여 좀 가벼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작업 효율, 능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무거운 건 또 무겁게 해야 해서 안전성을 좀 고려해야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가볍다고 착각 들었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고가 더 중요하다면 그쪽의 것에 대한 배려가 더 있겠죠. 그냥 비교적 일반적인 배색의 예예요. 자, 석유나 가스의 저장 탱크를 흰색이나 은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반사율을 높은 색이다. 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열을 받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색을 많이 흡수한다 그랬죠. 그죠? 반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된 기름 그 창고 통은 별로 없고 보통 흰색이나 은색이나 회색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실내 우리 뭐라 그랬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테리어의 상황에 맞는 색채 조절. 예, 물론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좀 비교적 뚱뚱한 20대 여성이 어떤 목적에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색채 조절은 하고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뚱뚱하다, 20대다, 입는 목적 그 세 가지를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배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항상 얘기했지만 색채 조절은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 이거여야 해. 이게 아니에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그게 조절이라니까요. 조절이란 말 자체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실내 공간에서의 다양한 상황 중에 이제 음식점에 관련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또 음식점 안에도 뭐 식당 요리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음식을 먹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음식점의 경우는 특히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맛있다는 느낌? 식욕이 자극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욕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색이, 주황색이죠. 그래서 식욕을 자극시켜주는 난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사용한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었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응용해서 시험 문제는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점은 그렇고 자, 실내에 있어서 조명의 특성을 이용하여 조명 효율을 높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조명도 하나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빛의 색도 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벽면의 어떤 색이 뭐 흰색이라면 조명을 가지고 뭐 난색 계열을 쏴서 전체적으로 색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 색채 조절에 상당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컬러리스트가 색을 배색할 때는 어떤 것도 고려해야 돼요? 조명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색채에 의한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그 방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실내를 누군가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심리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색채 조절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갤러리. 자, 우리 뭔가 갤러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시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면 그 전시 제품이 잘 보이고 보다 더 전달성 있게 색을 배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는 전시된 작품을 돋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흰색이나 밝은 회색의 색을 많이 계획하는 편이다. 왜 그럴까요? 무채색이 아닌 색이 있게 돼버리면 색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품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채색의 밝은 이런 흰색이나 회색 계열로 하는 것이 좋다 하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색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집의 실내 거주 공간은 밝기는 약간 어두운 게 좋다. 자, 이제 집에 대한 실내 공간. 자, 이제 집은 뭐가 중요합니까? 집은 휴식이죠. 저도 개인적인 원칙은 그래요. 집에서는 편해야 된다. 노래도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곳이 있더라도 내 쉴 곳은 어디? 집이죠. 근데 집이 너무 불편해. 오면 잔소리. 집에서 좀 팬티만 입고 좀 쉬고 싶은데 막 갖추게 하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 예전에 서세원 씨 부인 서정희 씨 집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식당도 막 인테리어 막 밥 먹는 그 무슨 고급 식당처럼 해놓고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서정희 씨랑 서세원 씨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뷰에 그러더라고요. 이젠 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은 편해야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의 양쪽 기둥이나 창틀은 벽의 색과 맞도록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것들이죠. 자, 천장색은 반사율이 높으면서 눈부시지 않은 무광택이어야 된다. 왜 반사율이 좋냐 그러면 보통 천장에는 뭐가 달리죠? 조명이 달리니까 너무 반사광이 있게 되면 눈에 부셔요. 피로하죠. 밝은 색으로 조명을 해놓으면 반사돼서 좀 더 그 조명의 효율도 높아지고 특히 간접 조명이 은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바닥의 경우는 반사율이 너무 높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너무 어둡거나 또 너무 밝은 것도 않죠. 이게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아줌마 저기 어떻게 줄까 하면 대충 주세요. 뭐. 알아서 주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알아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사실 조절의 문화예요. 안 그래요? 대충 줘. 대충 줘요. 그 대충의 그만큼이 얼만큼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주세요.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가 부른지 어떤지 알아서 거기에 만큼 주는 거예요. 알아서 주세요. 디자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역사도 있고 또 문화가 있고 또 그러한 눈치 보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좋은 디자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좋은 교육과 좋은 교육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그죠? 자, 장시간 보여지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고명도 고채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백화점. 자, 백화점에서는 많이 사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백화점의 현관이나 호텔의 로비와 같이 활동적인 장소의 색상으로는 나은색이 적합하다. 많이 활동적이니까 좀 차분하게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걸 수 있겠고 또 이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게 적합하다라는 건 제한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를 많이 목적한다면 어때요? 흥분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난색이 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그리고 많이 사게끔 하기도 하고. 자, 내부 분위기를 고조시켜 매출을 올려 하는 상업 공간의 배색은 레드와 핑크. 지금 나오네. 그죠? 레드와 핑크 계열이다. 자,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색들에 대한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기억색은. 그리고 난색은 사람이 흥분하게 만들어내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리적인 반응은 이제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병원, 공장 또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내에 관련한 색채 조절 예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건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 주는 조건 있잖아요. 조건을 보고
뭐 공장에서는 뭐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배려해야 되겠고, 병원은 뭐 청결이라든가 또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 배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조건과 상황.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학제적이다. 다양한 학문, 그죠? 다양한 심리, 생리, 물리적인 환경,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 그런 중학생 아들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통의 개념인데, 여하튼 색채 조절이라는 개념, 우리 특히 감성 배색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이 색채 조절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색채 심리학이고, 색채 심리학의 가장 기본은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색채 심리를 이용한 색채 조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색채 심리를 이용한 안전 색채, 그 다음에 색채 치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